살면서 괜히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말을 했는데 나에게는 웃고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귀찮은 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고 은근한 농담은 늘 나를 향하곤 하죠. 어느 순간부터 돈, 시간, 감정까지 내가 더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애써 웃어넘기죠. 그런데 집에 와서야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아까 그 말 왜 그렇게 했지?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지?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은 전혀 끝나지 않고 억울함만 남습니다.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데 말이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만만한가? 하지만 이건 예민함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당신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볼 때는 의도적인 무시보다는 아주 미묘한 신호를 읽어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서 아, 이 사람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투와 행동은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차이는 성격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내온 태도의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만 억울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나만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태도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상처를 받아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분명히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애써 웃어넘기거나 원래 저 사람은 저렇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들의 대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점점 가벼워지고 선을 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떠나지 않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상처를 주더라도 떠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껴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인식은 이 정도는 감수할 사람이다라고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주어도 결국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늘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상대방은 점점 더 조심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투는 가벼워지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고독의 미학과 관계의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인맥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잃지 않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니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관계는 참는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이해해주기만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 건강한 균형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이해해 줄 거라는 태도만으로는
진정한 존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위치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은 단호하지만 행동은 물러서는 태도입니다. 분명 마음 먹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로는 분명히 선을 긋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처음의 거절은 그저 말로만 남고 행동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는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때 관계의 방향이 조용히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사과하지도 않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언보다는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 그 사람의 한계를 판단합니다. 말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행동은 하나의 기준으로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말이 몇 번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뇌는 이 사람은 결국 허락하는 쪽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계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만드는 것은 한두 번의 양보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상태가 계속 반복될 때 형성되는 인식입니다. 단호한 말 뒤에 다시 물러서는 태도는 얼핏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기준이 흐려질수록 존중 또한 함께 옅어지는 것이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동은 말보다 먼저 사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했는지가 결국 나 자신을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거절했지만 행동으로는 허락했던 순간들, 그 선택이 어떤 신호를 만들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동안 물러섰던 이유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쪽을 계속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같은 태도를 반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 일관성이 쌓이기 시작할 때 상대방의 태도도 그제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괜히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망설이는 것이죠. 이러다 내가 호구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 허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선까지를 괜찮은 범위로 인식합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뇌는 그 행동을 문제없는 것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배려로 남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기준을 말하지 않는 태도는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물론 선을 넘는 쪽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그 행동을 멈춰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한쪽은 점점 더 편해지고 다른 한쪽은 마치 호구처럼 취급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제어되지 않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와 에픽테토스는 감정 조절과 이성적인 판단,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선을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기 통제의 한 부분인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싸우자는 뜻도 아니고 관계를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어렵다는 기준을 단 한 번이라도 드러내는 일입니다. 조용히 말한 한 문장이 오래 참아온 10번의 침묵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 중심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그건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임에서 유독 가볍게 불리거나 농담의 대상이 되는 쪽에 속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없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이 항상 한 단계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바로 감정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긴 뭘 쉬어? 나도 바쁘거든. 처럼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거나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하며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대화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만 찜찜함은 남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은 전달되었지만 왜 그 말이 그토록 불편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감정은 그때그때 올라오지만 어디까지가 불편한지에 대한 기준은 한 번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사과를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감정은 전달됐지만 근본적인 이해는 남지 않은 채로 대화가 끝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정서 과잉 반응의 전형적인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면 상대방의 관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할까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려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만 남은 대화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감정만 앞서고 왜 불편한지에 대한 설명이 빠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서운함은 전달됐지만 상대방이 고쳐야 할 행동이 전달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존중은 감정의 크기에서 생기지 않고 이해의 명확함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감정은 터질 수 있지만 판단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멈춰라는 신호이고 설명은 여기까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 뒤에 한 문장의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요즘 그런 말 자주 듣는데 썩 기분 좋지 않더라. 이렇게 그 말이 왜 불편했는지를 차분히 덧붙이는 순간 대화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감정의 설명이 실릴 때 관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과거의 희생과 공로에만 머물러 있는 태도입니다. 혹시 당신은 모임이든 가족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늘 먼저 움직이는 분이신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나서고 일이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향이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본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일종의 오지랖 기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보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망설일 때 당신은
이미 한 발 먼저 나서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에 좋은 반응이 따를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돌아가네요. 이건 당신 아니면 안 돼요. 같은 말들이 힘이 되어 한 번 더 움직이고 또 한 번 더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부탁은 늘어나고 고맙다는 말은 줄어듭니다. 언제부턴가 당신은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지는 않는 자리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연하게 여기지? 하지만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히 말하면 생색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또 넘어가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식이 현재 기준으로 빠르게 재정렬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지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도 계속해주고 있는지,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는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반복된 희생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공로 위에서 관계를 바라보는데 상대방은 이미 그 자리를 자연스러운 위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결과 존중은 줄어들고 기대는 늘어납니다. 이 차이가 쌓이는 지점에서 당신은 서서히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편의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애썼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잃고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해주고 있는지가 상대방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하나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희생이 잘못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은 과거의 헌신 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꾸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한 박자 늦춰보십시오. 조금 덜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태도만으로도 관계의 위치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6번째 신호는 속도를 조절할 줄 모르는 태도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부탁을 받아도 절대 만만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절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뚝뚝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건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즉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시간주도 효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이끄는 사람보다 결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답하는 집단과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두는 집단으로 나누어 관찰했죠. 실험 결과 즉각 반응하는 집단에게는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왔고 의도적으로 반응을 늦춘 집단에게는 요구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빠른 반응은 이 사람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속도 조절은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경계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만드는 것은 배려심이나 착함이 아니라 항상 즉시 반응하는 그 태도입니다.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만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을 던지는 사람은 왜 우리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당신이 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라고 즉시 대답해왔던 데이터에서 오는 것입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결정을 미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의 리듬을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위치를 바꿉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 속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양의 사상가 공자는 군자는 서두르지 않고 소인은 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굳이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게감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쓰는 것이 맞을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말에 바로 답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를 조절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들고 더욱 존중받는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신호를 가만히 묶어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크게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불편함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순간들, 그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하나의 인식으로 굳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반응을 보며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속 자리를 지키는 태도, 말로는 거절하지만 행동으로는 허락하는 선택, 기준을 말하지 않은 채 감정만 삼키는 습관, 즉시 반응하며 속도를 내어 맞춰주는 방식, 늘 먼저 움직이며 공로를 설명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관계 안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감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투와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 다음에는 습관처럼, 마지막에는 기준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잘 믿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 안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설정할 타이밍이 지나왔을 뿐입니다. 조정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 더 참던 자리에서 멈추는 것, 즉시 대답하던 순간에 잠시 생각하는 것, 웃어 넘기던 말에 짧게 선을 긋는 것, 그리고 그 태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탁의 방식이 달라지고 말을 꺼내는 톤이 달라지고 당신을 대하는 거리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빠르게 상대의 한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설명이 아니라 반복으로 각인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흔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움직여도 됩니다. 모든 상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선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누가 남고 누가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